자, 이제 그 118페이지에 보면은 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연결재무제표는 합병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7년 1월 1일 날 지배권을 획득하게 돼요. 그러면 A사가 B사의 지분의 뭐 한 80%를 취득하게 되죠. 이게 취득하게 되면 이날 현재 그냥 합병을 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합병을 그냥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하면 이날 현재로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잖아요. 이때 재무제표를 만들면 이 재무제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결 재무제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는 합병 재무제표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합병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합병했다고 그냥 가정하고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합병을 그 지배권을 획득한 날 현재로 그 재무제표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만들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회계연도가 끝나면 2007년 12월 31일 현재로 우리가 이제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연결재무제표를 만들면 우리가 이제 합병했다고 가정하고 만들기는 하지만 A사와 B사는 법적으로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이때 A사는 별도의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을 테고 B사도 별도의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해서 우리는 뭘 만드냐면은 또 합병을 가정했을 때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요. 그럼 합병을 가정했을 때의 재무제표는 이날 현재 합병했다고 할 때 이 재무제표에서 A사와 B사가 1년 동안 한 회계치를 다 더하면은 여기 또 하나의 재무제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자, 이 재무제표를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재무제표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기초 연결재무제표에다가 1년 동안의 거래를 다 가가면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려면 연결장부가 별도로 존재를 해야 된다고요. 그건 이제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법하고 똑같은 거라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세법하고 연결이 별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으로 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을 해서 우리가 단기순이익을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세법에서도 세법의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입금에서 뭘 빼냐면은 손금이라는 걸 빼서 뭘 만드냐면 이걸 단기순이익을 과세서도 그렇게 만들어내죠. 이렇게. 그러면 회사가 장부가 딱 두 개가 있다면 어떤 장부가 있냐면은 이런 장부가 있는 거예요. 회계상의 기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만드는 장부가 하나 존재하고 또 세법의 기준에 따라서 또 하나의 장부가 이렇게 존재하면 우리가 굳이 세무조정이라는 걸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세무조정이라는 걸 하지 말고 세법에 따른 장부 하나가 존재하니까 이 장부에 따라서 계산한 이익을 가지고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계상의 장부 따로 있고 세법상의 장부 따로 있어갖고 요거에 대해서는 회계이익 외부 보고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거는 세금을 내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면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이 항상 2명씩 필요하잖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2번씩 해야 되죠. 회계처리를 할 때 그 장부가 2개가 있는 거예요. 회계상 장부와 세무상 장부가. 그러면 그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세무조정할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거냐면은 회계상의 요 이익을 기초로 해서 요 세법과의 차이만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런 장부가 존재한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개별 재무제표가 있고 B라는 회사의 개별 재무제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이렇게 계산해낸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익의 손익계산서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익을 계산했겠죠. 여기도 이익을 계산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연결기준이라고 하는 별도가 있어서 2007년 1월 1일 현재로 자, 두 회사가 합병했다고 생각하고 두 회사가 합병했다고 했을 때 재무제표 하나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A사와 B사가 개별 거래에 있었던 모든 거래들을 다 회계 처리를 해서 이익을 하나 계산해내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연결재무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장부가 또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연결 실체에 관한 장부가 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걸 다 따로따로 하겠다 이러면은 뭐가 있어요? 장부 3개 필요한 거예요. 회계상 장부 하나, 세법상 장부 하나, 그거를 또 합병했다고 가정했을 때 장부 하나. 그러면 경리부에 딱 취직을 했는데 경리부에 딱 배속을 받았어요. 너 경리부 담당해. 그러면 사표 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여기서 세무조정의 방법을 사용하듯이 여기서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A사와 B사의 개별 장부상에 있는 걸 일단 인정하고 이 장부상에 있는 것과 두 회사가 합병했다고 할 때 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차이만을 조정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 차이만을 조정하게 되는 거는 세법에서는 세무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이쪽에서는 연결제거 분기라는 절차를 거쳐요. 세법에서는 그냥 금액만 딱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세법에서는 과세도 하나만 딱 계산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뭐 매출이 얼마인지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매출도 계산하고 매입도 계산하고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재고 분개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익만 계산한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쪽과 똑같이 세무조정 방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요.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연결조정 분개라고 하는 연결재고 분개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세무조정 분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무조정할 때 분개는 안 하죠. 그렇죠? 분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세무조정 분개라는 것도 있어요. 아무도 안 해서 그렇지. 예? 그래서 세법개론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 기초적인 얘기할 때 그 얘기죠. 세법상의 회계처리. 두 개의 차이를 세무조정한다. 그럼 두 개의 차이를 회계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회계처리를 우리가 생략한 채 세무조정하고 딱 끝내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 세무조정에 관한 그 분개하고 연결재고 분개가 다 동일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복잡한 거예요. 실제로 이 장부를 유지해가면서 하게 되면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장부를 유지하지 않은 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진다고요. 자, 그 얘기는 뭐 좀 더 나중에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합병과 연결이 뭐가 차이가 나는 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는 그냥 이론적 접근이라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론적 접근을 어떤 어프로치를 사용했냐면은 합병적 근법을 사용했어요. 이게 합병과 연결이 동일하다 이런 접근법을 사용했다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회계사 1차 시험 문제 나왔던 그 문제는 합병과 연결이 같은 것이라는 이 합병적 근법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119페이지에 오시면 자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보는 거죠. 자, A사가 B사를 이제 합병을 한 거예요. 주식만 취득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이제 A사의 재무제표가 이렇게 있었어요. A사의 재무제표가. 자, A사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예요. B사의 주식을 사기 전에 재무제표가 거기 있었는데 119페이지 오면 자산이 400원, 부채가 100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자산이 400원, 자, 부채가 100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부채가 100원. 자, 자본이라는 게 얼마냐면 자본이 300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B사라고 하는 회사는 뭐가 됐었냐면, B사는, 이 회사도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있었을 거예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라는 게 있겠었죠. 이렇게.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였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100원과 50원과 50원이었어요. 자, 100원하고, 자, 얘가 50원하고 50원이었죠. 자, 근데 B라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가 주어져 있는데, 공정가치가 얼마냐면은, 거기 자료에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주어져 있지 않지만 119페이지 가로 1번에 보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여기에 보면은 거기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보면 B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은 50원이며 순자산 공정가치는 60원이다. 부채의 공정가치는 장부가액과 일치했으나 자산의 공정가치는 110원이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있는 자산이 있어요. 이 자산의 공정가치가 얼마냐면은 이것의 공정가치는 지금 110원인 거예요. 이렇게. 자, 일단 이제 A사가 B사의 주식을 샀어요. 합병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분율이 딱 100%가 돼야지 비교가 완벽하게 될 거예요. 지분율이 100%가 안 되게 되면 또 다른 회사 지분이 또 있잖아요. 소수주 지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합병하고 똑같아지지 않는다고요. 합병과 똑같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지분율이 100%래야만 돼요. 그러면 A사가 자, B사의 주식을 샀어요. 자, 100%의 주식을 샀죠. 자, 100%의 주식을 산 상태에서 우리는 뭘 했냐면은 주식을 그냥 보유하고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19페이지 오면 주식을 살 때 얼마를 주고 샀냐면은 100원을 주고 100%를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회계처리냐면 100원을 주고 100%를 샀으니까 투자수익 100원, 대변의 현금 이렇게 100원 이렇게 회계처리했을 거예요. 이렇게 회계처리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A사의 재무제표는 요 재무제표에다가 여기 있는 요 주식을 취득한 재무제표, 주식을 취득한 이 분계를 더하게 되면 자, 주식 취득 직후에 재무제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A사가 이제 주식을 취득한 직후가 되면 여기 자산이 얼마가 되냐면 자산이 3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주식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주식이 100원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부채가 1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여기 자본이 300원이 돼요. 이렇게 됐죠? 예? 의구심을 갖지 마시고 아니 왜 자산이 300원이야? 자산 400원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산이 300원이잖아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있는 현금이 이제 주식으로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주식을 취득한 직후죠. 취득 직후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합병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주식 사자마자 합병했다. 그럼 어제 그저께 합병에 대한 공부를 했으니까 A사가 B사를 주식을 100%를 샀으니까 합병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A사가 무슨 회계처리를 해야 되냐면 자, B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취득해야 돼요. 그게 매수법이라는 거잖아요. 우린 지금 지분통합법을 하는 게 아니라 연결은 전부 다 매수법에만 따르기 때문에 자, 매수법에 따라서 회계처리하는 거예요. 자, 매수법에 따라서 회계처리하게 되면 이 B라는 회사의 자산이 얼마냐면 110원이에요. 자산이라는 게 얼마냐면 이게 110원이죠. 공정가치로 써야 되는 거니까. 자, 부채가 얼마 되냐면 부채가 50원이에요. 자, 얘를 사는데 얼마 들었냐면 60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뭐가 된 거냐면은 자, 요만큼이 순자산 공정가치. 자, 요만큼이 합병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순자산 공정가치에다가 합병대가를 빼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가만히 있어봐. 60원이 아니죠. 그 사이에 내가 또 40원을 떼먹었네. 뭘 하면 다 수수료가 들어가거든요. 뭐 거래하면 다 수수료 띄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자산과 부채를 순자산 공정가치를 산 거예요. 100원에 샀죠. 그럼 여기 얼마예요? 40원이라는 금액이 써지겠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업권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병을 했다면 여기 있는 요 재무제표를 요 재무제표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 요 합병에 관한 요 회계처리를 합쳤을 거 아니겠어요. 합병에 관한 요 회계처리를 합치게 되면 자, 합병한 직후에 재무제표가 만들어져요. 자, A사의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주식 취득 직후가 아니라 합병 직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합병 직후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죠. 자, 여기는 자산이 얼마냐면은 자, 자산이 얼마가 됐냐면 저기 있는 400원에다가 여기 110원이 늘어나면은 510원이 되고 여기 100원을 빼게 되면 410원이 되잖아요. 자산이 410원이 됐죠. 그 다음에 영업권이라는 것이 40원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어요. 영업권이 여기 40원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죠. 그 다음에 부채라는 것이 저기 100원에다 여기 50원이 늘었으니까 자, 부채가 150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자본이라는 게 300원이 됐죠. 자본이라는 게 300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합병 직후하고 취득 직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배권을 획득한 날인 2008년 1월 1일 날 합병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A사가 개별 재무제표가 이렇게 돼 있는 재무제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합병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A사가 이렇게 됐을 때는 회계처리를 이걸 한 거고 요게 될 때는 요걸 회계처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계를 이 분계로 고쳐야 되는 거니까 요건 잘못된 회계처리, 요건 올바른 회계처리 이렇게 고쳐보세요. 이게? 그러면 저 위에 건 잘못된 회계처리고 밑에 건 올바른 회계처리라면 오류성 분계를 할 때 잘못된 회계처리를 거꾸로 분계하면 되죠. 일단 잘못된 회계처리를 우리가 회사가 먼저 어떤 분계를 했다는 거예요. 회사가 이렇게 분계를 해보세요. 회사가 차변에 투자 주식 100원이라고 하고 대변에 현금 100원이라고 이렇게 회계처리를 일단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회계처리를 취소한다 그 얘기예요. 차변에 현금 100원을 이렇게 취소하고 대변에 투자 주식 100원을 이렇게 취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밑에 있는 분계를 하는 거예요. 합병에 관한 분계를. 합병에 관한 분계를 여기 자산 110원, 여기 부채라는 것을 50원, 그 다음에 여기 현금이라는 금액을 110원, 100원, 그 다음에 영업권이라고 하는 금액을 40원 이렇게 분계를 하죠. 그 중급회계에 있는 오류수정적 기법을 이용한 거예요. 회사 측 분계와 올바른 분계 차이를 분계하는 기법으로서 자, 회사가 이미 요거는 장부상 이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반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분계를 우리가 반영하게 되면 요 분계하고 요 분계가 사라져서 밑에 합병에 관한 회계처리밖에 안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분계는 이미 한 상태가 요 상태니까 자, 요 상태에서 요 밑에 것만 분계를 하게 되면 이제 밑에 분계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 자, 요 위에 건 이제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차이를 분계한 게 요게 됐죠. 그러면 이 중에서 여기는 현금과 현금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만 남게 돼요? 주식만 남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분계를 다시 묶어보면 이렇게 되죠. 이게, 자, 대변의 주식 100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자, 이 분계가 뭐 같아요? 어제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 단계적 취득. 합병을 할 때 우리가 단계적으로 취득을 해서 합병을 하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단계적 취득이 뭐예요? 100% 플러스 내 마음 이거죠. 그 다음에 원래 단계적 취득은 지분율 뭐 20% 플러스 80%, 뭐 10% 플러스 90%, 80% 플러스 20%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자식은 먼저 100불을 다 썼잖아요. 이제는 마음만 주면 합병할 수 있는 거죠. 야, 우리는 이제 한 마음이야. 이렇게 보면 합병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나중에 준 거예요. 그럼 취득원가 얼마예요? 고주식 장부가액 플러스 신주의 취득원가 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 샀다니까 옛날에. 그럼 이것이 합병대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대변의 투자식을 없애면 합병대가되니까 이걸 합병대가로 주면서 소각하면서 공정가치로 사오고 나머지가 영업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분개를 하면 단계적 취득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자, 요 분개를 요 재무제표 이건 A사의 개별 재무제표예요.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더하면 요 밑에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기법은 뭐가 된 거냐면 이렇게 기법을 한 거죠. 자, A사의 개별 재무제표에다가 뭘 더하냐면은 어떤 분개를 더했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냈냐면 연결 재무제표를 이렇게 만들어냈죠. 이렇게. 자, 여기서는 그냥 이걸 이론적 접근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론적 접근이야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론적 접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자체가 뭐가 된 거냐면은, A사의 개별 재무제표에다가 어떤 분개를 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분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결 제거 분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거 분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 제거 분개는 요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좀 더 다른 얘기를 해보면, 자, 이제, 그 연결 제거 분개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은, 자, 우리가 요 밑에 거를 쪼개보세요. 자, 밑에 걸 쪼개보면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위에 거를 먼저 생각해보면, 자, 위에 거는 자산이 300원이고,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100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채라고 하는 것은 100원이고, 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300원이죠. 그게 위에 거예요. 자, 밑에 거를 이제 쪼개보세요. 자, 밑에 걸 쪼개는데 A 사건만 별도로 써보세요. 그 B 사건 말고 원래 A 사였던 것만. 그럼 A 사였던 것만 쓰면 자산이 얼마였겠어요? 300원이었죠. 밑에 거에서. 나머지는 B 사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B 사의 자산 110원이잖아요. 자, 영업권이 있는데 영업권도 B 사 거죠. 영업권도 B 사 거잖아요. 40원. 이것도. 자, 자본이 부채가 있어요. 자, 부채가 있는데 A 사께 얼마예요? 100원이죠. 자, 50원은 자, B 사의 부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가 자본이 얼마가 되냐면 자본이 300원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자, 요걸 다 빼보세요. 요거를 다 빼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300원과 100원과 300원이 남는데 그건 A사 거죠. 자, 여기 A사 거잖아요. A사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노란색으로 박스 쳐놓은 건 여기는 투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분법에 중급회계책 같은데 지분법에 뭐 저는 그런 얘기 안 썼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사냐면 지분법을 한 줄로 된 연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줄로 된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B라는 회사의 종속회사의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모든 자산과 부채를 투자 수익이라고 하는 딱 하나의 계정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급회계에서 공부했던 지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피투자회사의 모든 손익계산서 계정을 딱 한 줄로 표시한 거예요. 예? 계정 과목 불문하고 그거를 이제 연결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여러 줄로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투자 수익 한 줄로 돼 있는 얘는 사실은 피투자회사의 자산과 부채 이런 걸 다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계정 과목을 불문하고 자산과 부채를 다 한 줄로 표시한 거니까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여러 줄로 이렇게 다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실제 계정 과목으로. 실제 계정 과목을 이렇게 다 풀어내는 과정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어프로치를 사용할 수 있냐면은 이런 합병적 어프로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바닥에 있는 어떤 누구도 이런 어프로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 이런 어프로치를 사용했더라면 우리는 단계적 취득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신경 쓸 게 뭐 있겠어요. 주식을 아예 합병했네. 대변에 주식을 없애버리고 이 주식을 없애버리면서 합병대권이 예전에 준 거니까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로 사고 나머지는 영업권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났을 거라고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편한 꼴을 절대로 못 보죠. 미국의 옛날에 어떤 인간이 시작을 할 때 얘를 이렇게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시작을 했냐면은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이 얘기가 이제 거기 쭉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뭐 한참 써놓긴 했지만 역시 글로 쓰는 것보다 말이 빠르죠. 이게.
나중에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읽어보시면 되고,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122페이지에 오면 그림 3-18에 오면 주식 취득과 합병을 비교해냈는데, 주식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회사에다가 주식 취득의 회계치를 해보면 지배회사의 개별 재무제표가 되고, 그 다음에 합병을 할 때는 합병회사가 합병 회계치를 하게 되면 합병 재무제표가 돼요. 그러면 지배회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합병 재무제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배회사가 주식 취득에 관한 회계치를 했는데 그거를 합병에 관한 회계치로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조정하는 회계치를 하게 되면 개별 재무제표가 합병 재무제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은 이제 여기서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데 이 인간들이 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A사의 개별재무제표에다가 연결재무제표를 더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편했을 텐데, 물론 저는 편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도 무진장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자, 그들은 지금 한 이 방법보다 더 불편한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은 A사의 재무제표하고 자, B사의 재무제표를 일단 더하고 시작한 거예요. 두 개를 일단 더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A사의 개별 재무제표와 B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일단 더한 상태에서 우리는 뭘 만들어내면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얘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분계가 또 필요했던 거예요. 이 연결 제거 분계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서 했던 이 연결 제거 분계하고는 틀림없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B사의 재무제표가 이미 합산된 상태니까. 여기는 합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고 여기는 두 개를 합산한 상태에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닥에 있는 모든 접근법은 두 개를 일단 합산하고 시작해요. 일단 더해놓고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실무도 다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 소리 듣죠. 그게 도대체 뭐냐 이럴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분계를 우리가 보면 연결제거 분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알았죠. 연결재무제표가 뭔지는 알았어요. 자, 연결재무제표는 뭐가 연결재무제표예요? 얘죠. 얘가 연결재무제표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자, 이제 지워버리고 이거 생각해보자. 칠판이 이렇게 막 돌아갔으면 좋겠어. 자,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연결재무제표예요. 얘는 아주 소중한 애예요. 지우면 안 돼요. 얘가 연결재무제표라는 애예요. 이렇게. 그리고 걔가 합병재무제표인 거죠. 자, 이 연결재무제표라는 애가 있는데 일단 A사와 B사의 재무제표를 더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B사의 재무제표를 불쌍한 애가 제가 죽여버렸었는데 걔를 다시 살려놓으면 자, 살려놓으면 여기에 100원에서 자, 이 부채가 50원이죠. 50원. 그 다음에 여기 자본이 얼마 되냐면 자본이 50원이 그랬었지 아까? 여기 얘는 공정가치고 원래는 이거였었잖아요. 자, 그러면 요 재무제표하고 A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일단 더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두 개를 일단 더해보세요. 자, 그러면 A사와 B사의 재무제표를 일단 단순하게 더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해보시면, 자, 자산이 300원과 100원을 더하면 400원이 되잖아요. 여기 자산이 두 개를 단순하게 더하니까 400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투자주식을 단순하게 더하니까 여기 100원이 돼요. 자, 부채를 단순하게 더하니까 얼마 되냐면 150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을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 되냐면 350원이 되죠. 여기 단순하게 더했더니만. 자, 합병재무제표를 밑에다 써보세요. 저쪽 보면 뭐니까. 자, 우리가 이제 A사가 자, 합병을 했다고 할 때 재무제표를 써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는 연결재무제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저기 보시면 얼마 되냐면 여기 자산이 있죠. 자산이 410원이 됐고, 자, 영업권이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가 됐냐면은 40원이 됐고, 자, 부채라는 금액이 얼마가 됐냐면은 150원이 됐고, 자, 자본이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 됐냐면 300원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자, 두 개의 일단 재무제표를 합산한 상태에서 이 합산한 재무제표를 요 밑에 걸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프로치예요. 그러면 얘 위에 걸 밑에 걸로 수정하려면 차이 나는 것만 분개하면 되잖아요. 자, 그 차이를 그냥 분개해 보세요. 자, 위에서 밑에 걸 뺀 거를. 자, 여기서 자산이 400원인데 여기 410원이 됐어요. 그러면 자산이 얼마가 늘어났냐면은, 자, 10원이 늘어났죠. 자, 주식이 여기 100원이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럼 주식이 100원이 줄어들어야 돼요. 주식이 100원이 줄어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영업권이 없었는데 40원이 생겼죠. 그럼 여기 영업권을 40원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채는 두 개가 똑같았고, 자, 자본은 350원에서 300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50원이 줄어들어야 되죠.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A사의 개별 재무제표에다가 연결제거 분계를 합산해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아까 했던 그 분계를 해야 되는데 두 개를 더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 분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계를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분계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이게 뭐예요? 주식의 취득원가죠. 자, 요게 뭐가 되냐면 P투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 곱하기 지분율이에요. 100%. 자, 그 금액은 자, 순자산 과소평가에 대한 지분율과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 영업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이걸 다시 써보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뭐가 되어 있냐면은, 자, 투자 주식의 취득원가가 있어요. 자, 취득원가가 있는데, 자, 취득원가 100원에서, 자, 순자산 장부가액이 얼마냐면, 얼마예요? 50원이에요. 거기다가 지분율 100%를 곱하게 되면, 자, 50원의 차이가 발생하죠. 이 중에서, 자, 자산의 과소평가액이 얼마라고 얘기했냐면은 10원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100%를 샀으니까 40원이 될 거죠. 남는 잔액을 우리는 영업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50원이 된 거죠. 그렇죠? 자, 주식 취득일 현재는 우리가 주식 취득의 차이를 지분법에서 계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렇게 분기 형식으로 표시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연결제거 분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분계를 뭐라고 하냐면 투자 주식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이 투자 주식하고 여기는 자본 계정을 상계 제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 주식과 자본 계정을 상계 제거하게 되면 그 금액은 순자산 과소평가액과 영업권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우리가 투자 주식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를 왜 해야 되느냐? 이걸 이해시키기 위한 거예요. 연결 제거 분계에서 가장 중요한 분계가 이 분계인데 투자 주식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를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A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가지고 연결 제거 분계했다면 그런 분계가 필요 없었겠지만 A사의 B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한 상태에서 연결 제거 분계를 한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저런 투자 수익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연결 제거 분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자, 이 분계를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네? 연결은 이 분계를 잘하기 위해서 막 조작하다 보면 연결 재무제표가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일단 저거를 연결 제거 분계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123페이지에 오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그림 3-19에서는 연결 재무제표의 일반적인 작성 방법에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단순하게 더한 상태에서 연결 제거 분계를 가감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시면 12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보면 중간쯤에 이거를 투자 수익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125페이지에 오시면 자 그림 3-20이 있는데 머리 아파 죽겠죠. 그림이. 저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거예요. 그렸는데 그거를 그냥 쓰레기통에 확 찢어버리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거기 순자산 합계액을 이제 해놨는데 그 얘기는 뭐 굉장히 좀 복잡하게 해놨는데 혼자 잘 보세요. 설명하는 게 더 어렵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된 거냐면 그 밑에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개념이 그 차변과 대변으로 이렇게 나눠서 차변과 대변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순자산 합계액이 뭐예요? 자산과에서 부채를 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순자산인데 이게 이렇게 해보죠.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그냥 이쪽에선 자산 마이너스 부채라고 생각해 보세요. 순자산을 썼다고. 얘를 이렇게 그리면은 문제가 무진장 복잡해져요. 금액이 잘 안 맞아갖고. 그러니까 이쪽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라고 해보고 이쪽은 자본이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이 뭐였겠어요? 요만큼이 A사 거죠? 자, 요만큼이 B사 거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A사 거 중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A사 거 중에 여기 투자 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A사의 자본에 해당하는 자본이 똑같이 이렇게 있었겠죠? 이것도 A사 자본이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B회사 자본도 이렇게 있었겠죠. 그죠? 금액이 참 더럽게 안 맞네. 심혈을 기울여서 크기도 다 맞는데, 그거는. 크기까지 정확하게 조절한 거예요. 자, 여기 크기가 안 맞죠. 크기가 안 맞으면 안 돼. 이게 결벽증인데. 크기가 맞아야 되는데.
다 크기가 이렇게 맞아야 돼요. 이게 주식이에요. 주식. 자, 이게 자본이에요. A사 자본.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사가 있어요. 자, B사가 이렇게 돼 있죠. 자, B사 껴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자, B사의 자본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두 개를 단순하게 합치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합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얘하고, 자, 얘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합병이 돼버리겠죠. 그렇잖아요. 얘하고 얘를 없앤다고, 얘하고 얘를. 그러면 자산과 부채가 얘하고 얘가 이렇게 합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A사의 자본만 딱 남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없애면, 자, 금액이 안 맞잖아요. 금액이 안 맞잖아요. 금액이 안 맞는 게 뭐예요? 순자산 과소평가가 영업권인 거예요. 그래서, 자, 얘를 없애고 얘를 없앨 때 안 맞으니까 금액이 안 맞는 거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뭐 써져요? 순자산 과소평가액이 이렇게 써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영업권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를 대변에다 없애버리고, 자, 얘를 차변에다 없애버리니까 대차가 안 맞죠? 안 맞는 금액을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분개가 된 거예요. 저기 차변에 있는 주식을 여기다 써서 없애고, 대변에 있는 자본을 없애고, 금액적인 차이가 나니까 그 금액을 여기다 이렇게 합쳐놓은 거죠. 그러면 요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종속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단순 합산할 때는 장부가액으로 합산되니까 우리는 매수법에서는 지배권 획득일에 공정가치로 구입을 했다고 보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자산이 이 B라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반드시 공정가액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장부가액으로 단순 합산됐으니까 순자산 과소평가를 여기다 다시 더함으로써 요걸 합쳐서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고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걸 더하면 순자산 공정가치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내가 영업권을 구입했으니까 영업권 구입한 걸 그 밑에다 쓰는 거예요. 외부 구입 영업권이니까. 그렇죠? 그림은 한번 참조를 잘 해보세요. 예? 그래서 두 개를 단순하게 합산한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니까. 자, 이해했으면 그림을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써놓은 거니까. 자, 그런데 내가 100%를 다 샀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이게 끼어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소수주주뿐이죠. 자, 내가 100%를 샀다라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다른 인간들이 산 거예요. 자, 다른 인간들이 샀는데, 자, 얼마를 주고 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또 똑같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투자 수익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를 한다는 사실은 틀림없이 알았어요. 왜 상계 제거를 해야 되는지 그건 이해하셨죠? 자, 그 이해했으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충분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죠. 이 그림을 뭐 이용해서 해도 돼요. 거기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숫자를 써놓고 있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시면, 이 그림도 그 뒤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거기 이제 133페이지만 그림 3-21이다 그러는데, 이 자식은 더 복잡하죠. 그렇죠? 소수주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거예요. 지배회사 자본은 오른쪽에 보면 얘가 망치처럼 돼 있고 막 이렇잖아요. 기역자로 돼 있고.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크기가 맞아야 되죠. 대차를 맞추는 건 확실하게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대차가 맞아야 되는 게 대차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주식하고 요 자본을 상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거를 순자산 과소평가 영업권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다 이걸 보면은 내가 100%를 샀으면 이게 딱 대칭이 돼서 맞을 텐데 내가 100%를 안 사고 80%만 샀다고요. 그럼 내가 80원 주고 80%만 샀잖아요. 그러면 대차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20원의 차이가 나잖아요. 이 20원을 누가 샀을 거냐? 이걸 소수주주가 샀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식을 없앨 때 주식을 없애버리면 반대편에 얘를 없애버리고 얘를 쓰고 얘를 쓸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금액이 안 맞죠. 20원만큼 안 맞는다고. 그거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은 소수주주 거라고. 예? 그러면 요 금액은 어떻게 된 거냐면 B사의 순자산하고 순자산 과소평가 영업권 합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 중에 요만큼은 소수주주 거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대차제표에서 요만큼이 소수주주 거예요. 그러면 요 금액하고 요 금액을 상기하게 되면 그 금액은 요 금액과 요 금액과 요 금액이 합이 돼요. 예? 자, 거기는 예를 가지고 해보면 사실은 뭐 이해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별 필요가 없는 건데 거기 126페이지에 보면 A사의 대차제표가 있고 B사의 대차제표가 있어요. 아까 했던 거와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자, 이제 A사의 대차제표가 있죠. 자, A사의 대차제표가 있는데 A사는 주식을 사기 직전 거예요.
그럼 주식을 샀다면 얼마 주고 샀겠어요? 자, 80원 주고 샀겠죠. 지금 80%를 샀다면 80원 주고 샀을 거예요. 그럼 여기 자산이 얼마 됐겠어요? 자, 320원이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 주식이 얼마 됐을 거냐면 주식이 80원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400원 중에서 80원 주고 샀으니까. 오른쪽에 보면은 주식 취득 직후가 나오죠. 이 127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먼저 사자마자 차변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80원, 대변에 현금 8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자산하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부채가 얼마냐면 부채가 100원하고 자본이 300원인 거예요. 부채가 100원하고 자본이 300원인 거예요. 자본이. 자, 이제 B 사건 써보세요. 자, B 사건 써보면 여기 자산이 얼마냐면 자산이 100원이죠. 자, 부채가 얼마냐면 부채가 50원이에요. 그 다음에 50원이 이게 자본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일단 두 개를 합산하고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합산하고 시작하는 거죠. 합산하고. 자, 두 개를 합산한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를 합산한 재무제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돼요. 자, 두 개를 합산한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면 여기 자산이 있죠. 자산이 얼마냐면 320원이 있어요. 자, 주식이 얼마가 되냐면은 80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B라는 회사의 자산이 있죠. 여기 100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채가 얼마 됐냐면 부채가 100원이죠. 자, 그 다음에 B라는 회사의 부채가 있는데, 자, B라는 회사의 부채가 50원인 거예요. 자, 자본이 있는데 자본이 얼마냐면 300원이고, 자, B라는 회사의 자본이 얼마 되냐면은 자본이 5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치면 단순하게 더하면. 그러면 우리는 없앨 때 뭘 없애요? 자, 이 투자 주식하고 여기 있는 B라는 회사의 자본을 없애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 합병한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걸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자, 없애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차변과 대변에, 자, 주식을 없애버린 거예요. 80원을. 그럼 없앨 수 있는 건, 자, 자본밖에 없어요. 자본인데, 자, 이 중에서 40원밖에 못 없애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머지 20원 안 맞으니까,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이제 어디 되어 있냐면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설명만 하시면 되니까. 어차피 이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연결제공개를 왜 하는가? 왜 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이 생겼나? 그 얘기를 설명하려는 거지. 여기서는 이게 시험 보는데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분계를 왜 해야만 하는가? 그 설명을 하는데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외우세요. 이게 제일 좋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서로 상기하잖아요. 상기하게 되면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는 순자산 과소평가액이잖아요. 그러면 순자산 과소평가액이라는 것이, 자, 이제 여기다 저걸 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80원을 주고 샀어요. 얼마를 샀냐면, B투자회사 순자산정보액 50원에, 자, 80%를 샀잖아요. 그래서 40원의 차이가 발생했죠. 자, 그런데 순자산 과소평가액이 얼마라고 했냐면, 10원이라고 했어요, 아까. 자산이 공정가치가 110원이고, 장부가액이 100원이니까. 이 중에서 나는 80%를 산 거예요. 그러면 이게 8원이 내 거고 나머지 32원은 영업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0원이 된 거죠. 지분법에서. 자, 그렇다면 자, 이 중에서 뭐가 됐냐면은 80원을 주고 샀는데 왜 이게 됐죠? 그러면 자, 순자산 과소평가액 있잖아요. 그렇죠? 자, 자산이라고 하는 순자산 과소평가액이 8원이 된 거고 나머지 32원은 뭐가 된 거냐면 영업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뭐가 사라졌냐면은, 자, 얘가 사라지면서, 얘가 사라졌죠? 얘가 사라지면서 얘가 40원이 남았어요. 40원이. 그 다음에 B사의 자산에 대해서 여기 자산이 추가적으로 얼마 계산됐냐면 8원이 계산됐죠. 얘 영업권이 추가로 계산됐는데, 영업권이 이게 32원이 계산된 상태가 된 거예요. 40원이 아니라 10원이 남았죠, 10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좁은 개만 반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는 합병을 할 때 지배권을 획득하는 날 현재로 그 회사를 완벽하게 다 샀다고 봐요. 완벽하게 다 샀다는 얘기는 자, 이제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이제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의 주식을 산 거예요. 그럼 B라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어서 또 다른 인간들이 있었잖아요. 소수주주. 자, 그러면 이 소수주주가 언제 산 건가? 이걸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산 것인가?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로 흘러가는데 아주 먼 옛날에, 아주 오래전이에요. 이 회사가 설립되던 그 옛날이에요. 고대. 고려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대. 아주 전설 같은 그
전설이 살아 숨쉬는 그 시대예요. 완전히 고리적. 이 회사가 설립되는 그날 어떤 인간들이 100%의 주식을 취득해서 이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이제 2008년 1월 1일이 된 거예요. 자, 2008년 1월 1일이 됐을 때, 자, 여기 계속 왔는데, 이 중에 A사가 뭘 샀냐면은 80%를 샀어요. 이날. 이들로부터. 이걸 그들이라고 해보죠. 그들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제가 사용하는 말 중에서 가장 훌륭한 말, 그들. 자, 그들로부터 80%를 샀어요. 자, 그럼 나머지 20%는 누구예요? 그들이죠, 아직도. 그렇죠? 아직도 그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은 이 B라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얼마를 주고 샀겠어요? 아주 옛날에 취득원가를 주고 샀겠죠, 이날 현재로.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거잖아요. 자, 옛날에 이들이 뭘 주고 샀냐면 순자산을, 부채는 자산을 장부가의 공정가치가 똑같으니까 부채 빼고 자산만 얘기하면 옛날에 이들이 자산을 얼마를 주고 샀냐면 100원 주고 샀다 그 얘기예요. 영업권은 산 적이 없죠. 이게 세월이 흘러서 와보니까 지금은 자산이 110원이고 지금은 영업권이 40원이 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저기 영업권 40원이죠. 그렇죠? 40원? 자, 지금에서 40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 중에서 A사가 지금에 딱 와서 자, 사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한테 팔아라 80%를. 그러면 자, 이 자산을 나한테 80%를 팔았죠. 자, 88원을 판 거예요. 자, 얘를 나한테 80%를 팔았죠. 그래서 32원을 판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러고 끝내면 여기는 B라고 하는 자산을 구분해 보면 내가 얼마가 남아요? 자, 88원과 나머지 12원 이렇게 남죠. 88원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한 가지를 얘기하면 100가지를 알아들으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응? 한 가지를 얘기하면 10가지를 잃어버리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옛날에 B라는 회사의 자산을 그들이 갖고 있었을 때 얼마에 갖고 있었어요? 100원에 산 게 이게 취득원가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뭐라는 거냐면 취득원가주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들이 살 때 이걸 100원에 샀죠. 그래서 지금 장부가액이 100원인 거예요. 자, 지금 살 때는 얼마를 산 거예요? A사는 지금 내가 샀다는 게 별도로 그들로부터 내가 산 날부터 산 거예요. 샀을 때 얼마 주고 샀겠어요? 이 중에서 80%를 샀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살 때는 얼마를 주고 사요? 88원을 주고 산다고요. 그래서 요만큼을 88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 자산을. 이렇게. 그러면 요 B라는 회사의 자산을 100원을 둘로 쪼개보세요. 그럼 80원과 20원 이렇게 나눠지겠죠, 얘가 이렇게. 그럼 내가 살 때는 지금 샀으니까 지금 현재 공정가치로 샀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매수법이라고요. 매수법은 내가 지배권 획득한 날 현재로 공정가치로 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공정가치로 샀으니까 이 자산의 공정가치가 88원이잖아요. 그 내가 88원으로 산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80원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8원을 더 계산한 거라고요. 두 개를 단순 합산한 차니까. 영업권은 얼마를 주고 샀겠어요? 32원 주고 샀어요. 얘네는 자기 창설 영업권이라고 계산도 못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얘는 절차에 영업권이 없었는데 자기네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 영업권을 40원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중에 내가 32원을 돈 주고 샀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사야 되잖아요. 나머지를 누가 사느냐? 소수주가 살 거냐 말 거냐 이거잖아요. 이 소수주주를 그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이라는 얘기는 그들이 나한테 80%만 팔았고 20%는 판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20%는 옛날에 쓰던 이 사람들이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취득원가는 얼마예요? 이들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요거죠, 요거. 20원. 영업권의 취득원가는 없죠. 자기 창설 영업권이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배회사 이론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소수주주가 주주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소수주가 주주가 아니라는 건 소수주주는 옛날에 있었던 그들일 뿐이에요. 지금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나의 취득원가로 계산해야 되고 그들은 그들의 취득원가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취득원가가 뭐예요? 그들의 취득원가가 자산은 자기 지분율 기준으로 할 때는 자신의 취득원가가 100원이니까 그중에서 20원을 계산해야 되고 영업권은 자신의 취득원가가 없으니까 0이라고 계산해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렇죠?
뭐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자, 그런데 실체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소수주주가 옛날에 이때 갖고 있었던 이들이 아니고 소수주주가 내가 지금 살 때 나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산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수주주는 지금 주주의 일부다 이랬어요. 주주의 일부라는 얘기는 A사 주주나 소수주주나 다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패거리들이에요. 그러면 A사의 주주와 A사 주주와 자 소수주주가 둘이 힘을 합쳐서 얼마큼을 샀냐면 이 회사 주식의 100%를 다 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없죠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샀어요. 뭘 주고 샀겠어요? 지금 현재 공정가치로 다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A사 주주는 얘는 얼마를 주고 사요? 110원을 주고 사죠. 그 중에서 80원이니까 88원을 주고 살 테고 소수주주는 얘 110원의 20%를 22원 주고 살 거라고 얘가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영업권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를 주고 사요? 32원을 주고 사죠. 자, 그들은 얼마를 주고 사면 8원을 주고 살 거라고 얘가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지금 현재 요 B라는 회사의 자산 중에서 얘하고 얘는 이제 상계가 된 거고 B라는 회사의 자산이 있는데 요 20원이라고 하는 것이 20원하고 요 부채에 대한 10원이 있겠죠? 부채도 두 개로 쪼개면 40원, 10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요 10원하고 요 20원이 누구 거냐면 소수주주 거잖아요. 그렇죠? 소수주주 거니까 걔를 자본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고 얘를 뭘로 표시해야 되냐면 B사 자본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고 얘를 소수주주 지분이라고 별도로 표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별도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없애버리고 대신 소수주주 지분이라고 쓰게 되면 여기 있는 금액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금액만 바뀌잖아요. 계정가액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냐면 자 B사의 자본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는데 요게 얼마예요? 10원이죠. 10원. 1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이렇게 소수주주 지분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소수주주 지분이라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10원을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종속회사의 순자산 중에서 소수주주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수주주 지분으로 별도로 이렇게 한 줄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얘를 전부 다 소수 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라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저 소수 지분은 지금 뭘로 돼 있냐면 이 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돼 있잖아요. 자,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그들이란 뜻이잖아요. 나는 지금 A사의 주주와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샀어요. 그러면 얼마로 표시가 돼야 돼요? 순자산 공정가치에다가 영업권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자산이라고 하는 금액이 2원이 더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권이라는 게 8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요. 요 2원과 8원을 더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2원의 자산을 이렇게 더 계산해야 되고 여기다가 8원의 영업권을 더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요 금액이 얼마로 바뀌냐면 요게 20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분계를 합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연결제곱 분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제곱 분계는 자, 이 분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 분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분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걸 이제 두 개로 쪼갰는데 이건 누가 산 부분이냐면 A사의 주주가 산 부분이야. 80원 주고 이거는 누가 산 거냐면 소수주주가 산 부분이에요. 그걸 따로따로 분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합쳐서 분계를 하면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자, 저게 따로따로 분계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B사의 자본이라는 게 얼마야? 50원이죠. 50원. 그 다음에 자 순자산 과소평가액이 얼마냐면 10원이에요. 자 영업권이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냐면 얘가 40원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이 100원인데 요 100원을 내가 산 부분은 투자수익을 이미 계상돼 있었으니까 80원이고 나머지 20원은 소수주가 샀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대변이 소수주 지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처리의 차이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 주식이라고 써 있는 거를 내가 다 샀으면 투자수익으로 끝나지만 일부는 소수주가 샀으니까 이거 두 개로 쪼갠 것일 뿐이죠. 그렇죠? 8대2의 비율로 쪼갰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 부분과 소수주가 산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이제 뭐냐면은 자, 취득원가가 있는데 자, 뭐가 있어요? 순자산 장부가액이 있어요. 지금 순자산 장부가액이 50원인가요? 자, 순자산 공정가치가 있어요. 자, 순자산 공정가치가 지금 60원이에요. 왜냐하면 자산 과소평가액이 10원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업 가치가 있어요. 기업의 가치가 있죠. 기업의 가치는 지금 얼마가 된 거냐면 100원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 100원에다가 뭘 곱했냐면은 80%를 곱한 금액으로 내가 산 거잖아요. 80원을. 그 다음에 이 중에서 20%를 곱한 금액을 누가 샀냐면 소수주주가 샀잖아요. 이렇게 20원을.
그러면 내가 산 부분 80원과 소수가 산 부분 20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80원은 A사의 개별 재무제표에 이미 계상되어 있으니까 걔하고 자본을 상기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20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자본을 없애는 대신에 거기다가 소수주 지분이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 중에 일부는 소수주 거라고. 우리 게 아니다. 이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자, 이만큼이 있는데 이만큼 중에서 이만큼이 다 내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그 중에서 80%가 내 거죠. 그 80%가 내 거니까 뭐랬냐면 이 주식과 자본을 없앰으로써 80%를 일단 없애고 나머지 이 중에 20%는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니니까 이 중에서 일부가 내 게 아니라는 걸 여기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대차표를 생각해 보세요. 대차표가 왜 이렇게 됐나. 여기 자산이 있죠. 자산이 있고 이게 부채와 자본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자산이 이만큼 있는데 이 중에서 이만큼은 내 게 아니다. 이게 표시해 주는 거죠. 그게 부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자본 중에서 요만큼은 내 거고 나머지는 내 게 아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라니까요. 이게. 자, 그래서 뭐가 됐냐면 이렇게 표시가 됐죠,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자, 소수주와 내가 힘을 합쳐서 주식 100%를 산 거예요. 이렇게 한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실체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살 때는 요 80% 사고 소수주가 살 때는 소수주는 아주 오래전에 샀기 때문에 요 가격으로 샀다. 이렇게 보는 게 있다고요. 이걸 지배회사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저기 그들이죠. 그들의 취득원가가 얼마였어요? 그들의 취득원가는 자산이 아주 옛날에 샀던 100원이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은 실체론에 따르기 때문에 자, 얘도 이걸로 사고 얘도 이걸로 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재무제표 기준서에서는 아직도 수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공개청원에서는 요것도 이렇게 하기로 했었거든요. 이거든. 근데 아직도 못 고쳐서 이번 기준에서도 계속 뭐가 됐냐면 소수주는 이걸로 사지 않고 소수주는 이걸로 사는 거예요. 순자산 공정가치로. 그래서 소수주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주 지분에 대해서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 지배회사 이론에 따른 거예요. 그래? 자, 그 얘기도 이제 그 뒤쪽에 다시 나와요. 그 얘기도 그 뒤쪽에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론적 어프로치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합병적 접근법을 했고, 거기 131페이지면 일반 저적권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결 재고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투자 수익과 순자산 장부가액 곱하기 지분율 이렇게 없애버리잖아요. 취득 시점에 취득원가 마이너스 순자산 장부액은 순자산 과소평가가 영권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소수주가 산 부분도 순자 장부가액을 빼게 되면 순자산 과소평가액과 영업권이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소수주 지분인 경우에는 영업권을 안 산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영업권이라고 하는 금액은 내가 산 부분만 포함되는 거예요. 80% 32원만. 그러면 소수주 지분은 뭘로만 이루어졌어요? 여기 순자산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걸 두 개에다 지분율을 곱하게 되면 1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쪽에 나오는데 그래서 소수주 지분은 어떻게 산다냐면은 종속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액에 대한 지분율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자산 공정가치 예전에 순자산 공정가치에 대해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소수주 지분이 돼요. 나중에 그거를 다 산식으로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투자 수익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제거 분계를 할 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 소수주 지분이라는 금액을 별도로 계산해서 여기다 갖다 쓰지 않고 이 소수주 지분이라는 게 당연히 요 금액에다가 지분율 곱한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있는 금액을 별도로 계산해서 갖다 쓰지 않고 연결 제거 분계를 하는 과정에서 요 두 개를 합산한 금액에다가 이렇게 지분율을 곱해서 써요. 그러니까 종속회사의 자본에다가 순자산 과소평가액을 더한 금액 그 더한 금액에다가 지분율 20%를 곱하게 되면 여기 소수 지분이 12,000원 이렇게 써지게 된다. 예? 자, 이거를 주식 취득일 현재로 분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분법에서 얘기했던 주식 취득의 차이를 계산한 걸 분계식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취득원가 마이너스 순자산부 곱하기 지분율은 순자산 과소평가액 플러스 영업권.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걸 이해하셔야지 분계를 아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 분계를 왜 하는지도 모른 채 막 하잖아요. 이 분계를 왜 하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1시간 동안 얘기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됐어요. 분계를
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의 상계 제거를 왜 하는지만 알았으면 됐어요. 이게 예, 연결재무제표라는 것이 합병재무제표이기 때문에 합병재무제표를 만들 때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한 채 시작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의 상계 제거가 됐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지 않은 채 A사의 개별 재무제표만 가지고 했더라면 단계적 취득조건법에 따라서 합병에 관한 기출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세법 공부하실 때 세무조정도 마찬가지죠. 세무조정도 그렇잖아요. 세무조정도 거기 보면은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매출이 입금산입이다 그러면 다 입금산입하죠. 매출이 세법에 나오잖아요. 입금산입이라고. 그럼 회사가 매출을 계상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지도 않고 입금산입하죠. 그 세금이 왜 이렇게 많아 이놈의 나라. 그러고 신경질 그냥 확 내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자, 133페이지 보면 그림 3-21은 소수주가 있는 경우 그거를 이제 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들은 얘기를 이해하셨다면 굳이 뭐 이 그림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 15페이지에 걸쳐서 이거 써놨잖아요. 그 이유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134페이지에 오면,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흥미진진해지죠. 자,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을 때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자본이 얼마인지, 수익이 얼마인지, 비용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객관식 강의를 할 때는 뭐 자본 쪽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주관식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주관식에서는 자산과 부채도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런 걸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연결재무제표의 자본 항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먼저 1번에 종속회사의 순자산과 영업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얘기부터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종속회사의 순자산과 영업권을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보시면 가로 1번에 보면 지배권 획득일 현재 지배회사와 소수주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림 3-22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기업 가치에다가 지분율을 곱한 것만큼을 곱해서 취득한 게 지배회사의 취득가액이고 소수주주의 취득가액이란 종속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에다가 지분율을 곱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당연히 지분율을 곱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제일 위에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연결 실체는 지배권 획득일 현재 종속회사의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일괄구입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종속회사의 순자산은 지배권 획득일의 공정가치로 연결재무제표에 보고되어야만 한다. 그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연결 실체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종속회사의 순자산은 종속회사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과 식별 불가능한 순자산인 영업권을 모두 포함한다. 그런데 식별 가능한 순자산은 전부 다 공정가치로 인식하지만 식별 가능한 순자산인 식별 불가능한 순자산인 영업권은 지배회사 지분액만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제일 마지막 문단에 써 있죠. 소수주 지부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영업권을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대가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결기준서는 이런 점에서 지배회사 이론에 따르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종속회사에 순자산 장부가액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종속회사의 순자산이 이제 종속회 B사죠. B사의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뭘로 표시가 돼야 되냐면은 공정가치로 표시가 돼야 된다. 이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그래서 공정가치라는 게 지배권 획득일의 공정가치가 돼야 된다. 이게요. 지배권 획득할 때는. 그렇죠? 그러면 지배권 획득일이 지나게 되면 지배권 획득일이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회사 없거든요. 이게 다 긴 말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2007년 1월 1일 날 우리는 꼭 1월 1일 날 사야 돼요. 기중에 사면 머리가 또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 날 샀다고 쳐요. 그러면 1월 1일 날 샀어요. 지배권 획득일이에요. 이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없죠. 그렇죠? 문제를 물어볼 때 해봐라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도 그렇죠? 실무에서는 작성하는 회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07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결재무제표 작성할 때 B사의 순자산은 뭘로 보고돼야 되냐? 공정가치로 보고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종속회사의 순자산이. 그러면 2008년 12월 30일이 되면은 자 이때는 순자산이 뭘로 보고되냐? B사의 순자산이 재무제표에 공정가치로 보고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기준서를 읽다 보면 이번 기준서는 좀 짧아서 그런데 읽다 보면은 우리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순자산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하는 것들도 있어요. 뭐 주식평가 이런 거 우리가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토지의 공정가치 평가하는 건 감정평가사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연결기준서가 확정되게 되면 감정평가사들이 대대적인 환영도 하고, 예,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러면서 뭐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거든요. 자, 우리는 기준에 써 있는 이 순자산 공정가치의 의미가 뭔지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순자산 공정가치의 의미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연결기준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소수지분이라는 걸 나중에 계산해야 될 텐데, 이 소수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종속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대한 소수지분액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종속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옛날에 2007년 1월 1일에 지배권을 획득했다면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2008년 12월 30일이 되면 2008년 12월 30일에 이제 모든 자산과 부채를 다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거기다 지분율을 곱해서 그게 소수주 지분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기준에서 얘기하는 순자산 공정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이 순자산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계에서 아주 밑바닥에 깔고 있는 취득원가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원가주의. 자, 그건 이제 그림에 안 그려놨죠. 자, 이게 책에다가 다 써놓으면 책을 읽는다 그래서 책을 읽지 않기 위해서 별 얘기를 다 하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설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책에다 안 써놓은 거예요. 순자산 공정가치가 어디다 써놨는지도 몰라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자, 순자산 공정가치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있어요. 순자산 공정가치 뭔지가 잘 아셔야 돼요. 순자산 공정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주차장업을 하는 회사로 토지 하나밖에 없는 회사예요.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이 회사는 이런 회사예요. 차변의 토지, 대변의 자본 이런 회사예요. 그러면 이제 주차장을 보는데 왜 돈이 없어 이러는데 사장이 매일 배당해 가요. 매일 밤만 오면 다 배당해 가는 거예요 이게. 동네 유료 주차장이에요. 주식회사가 아닐 뿐이죠. 물론 주식회사일 수도 있어요. 주식회사인데 매일 배당해 가요. 예, 그러면 걸리죠 이게. 예, 하지만 조그만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밖에 없는 회사예요. 자, 그러면, 자, 순자산 공정가치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옛날에, 아주 옛날이에요. 자, 1990년. 그랬죠. 회사를 설립했어요. 회사를 설립하면서 땅을 사서 시작한 거예요. 자, 1억 원짜리 땅을 산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이제 드디어 2007년 1월 1일 날, 자, 이 회사는 내게 지배권을 넘겼어요. 내가 샀다는 얘기예요. 자, 샀는데 내가 다 산 게 아니라 80%만 샀다. 그 얘기죠. 자, 80%만 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다면 20%는 그 아저씨, 그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인데 우리는 그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념이. 여기서 소수주의 개념은 그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할아버지가 변신한 또 다른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힘을 합쳐갖고 100%를 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체론이라고요. 아, 실제로 내가 80% 사면 그 나머지 20%는 늘 그들일 뿐이에요. 언제나. 근데 그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냐 안 끌어들이냐 이 차이인데 우리는 내 편으로 끌어들인 거기 때문에 그 아저씨, 그 할아버지의 변신하고 나하고 합쳐하고 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샀어요 이날. 뭐 좋아요. 할아버지 쫓아내고 할머니하고 같이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샀어요. 다 샀으면 이날 이제 뭘 주고 샀겠어요? 이날 이제 공정가치로 샀겠죠. 자, 이 토지의 장부가액이 1억이에요. 자, 근데 공정가치는 얼마예요? 자, 공정가치는 2억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날 현재 내가 샀을 때 장부가액은 얼마가 돼요? 얘가 돼야 되는 거죠. 요 2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이제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세월이 한참 흘렀죠. 이제 2027년이 된 거예요. 아,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한참 세월, 1월 1일이 아니죠. 결사일 해야죠. 자, 2007년 12월 31일 현재 할머니의 이제 딸이 있는 거예요. 상속받아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소수주주가 된 거예요. 자, 그 딸이 이제 순자산 공정가치 곱하기 지분율로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날 현재 기준에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이날 현재 순자산 공정가치는 이게 나와요. 또 이런 말도 나와요. 연결재무제표상의 순자산 장부가액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연결재무제표상의 순자산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재무제표 순자산 장부가액이란 건 순자산 공정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다고요. 이게 연결재무제표상의 순자산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종속회사 거예요. B사 거. 이것은 연결재무제표 표시될 때는 B사의 순자산이 공정가치로 표시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상 순자산 장부가액이란 순자산 공정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 볼 때는. 근데 기존에는 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쓰여져 있는 연결재무제표상의 순자산 장부가액이라는 말이 우리가 개별장부세계는 장부가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글은 뭐 우리가 못 알아듣게끔 잘 써놨어요. 우리가 알아채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다 해야죠. 그러면 이제 내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건건사해보니까 이 주차장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주차장이 너무 잘 돼서 또 토지를 또 샀어요. 또 샀어요. 2000 뭐 언제 샀어요. 자, 샀는데, 자, 얼마를 주고 샀냐면은 또 1억 원 주고 샀어요. 바로 옆에 좋은 부지가 있어서 또 샀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월이 한참 흘렀죠. 자, 이제 2007년, 2027년이 됐어요. 자, 이 토지에도, 자, 장부가액은 B사의 장부가액은 계속 1억 원이지만, 자, 공정가치는 계속 변했겠죠.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얘는 얼마 된 거예요? 얘는 10억이 된 거예요. 20년 정도 흘렀으니까. 자, 내가 옛날에 사놨던 게 있어요. 2008년 1월 1일 날 장사가 아주 잘 돼서 땅을 또 샀자고 옆에 걸 1억 원 주고. 그런데 1억 원 주고 샀는데 얘 장부가액은 계속 1억 원이죠. 1억 원 주고 샀으니까. 그런데 이것의 공정가치는 지금 세월이 흘러서 한참 흘렀기 때문에 얘도 또 10억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순자산 공정가치가 얼마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순자산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요 2억에다가 여기 있는 요 1억을 더한 거예요. 이걸 순자산 공정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도 황당하죠. 이게 우리는 얘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가지고 순자산 공정가치라고 하잖아요. 자, 순자산 공정가치라는 의미는 연결해서 얘기하는 순자산 공정가치는 내가 그 토지를 샀을 때 취득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러면 옛날에 쓰던 이 토지는 내가 언제 샀어요? 이날 샀죠? 이날 살 때 나는 2억 주고 샀어요. 그럼 내가 이날 합병했다면 2억이라고 계산하고 한 번도 안 바꿨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취득원가죠. 그 다음에 이때 살 때 요건 1억 원에 장부상 계산해놓고 한 번도 안 고쳤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장부에는 얼마가 돼 있어야 돼요? 합병을 했다면 3억이라고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날 합병했다고 얘기하면 그 순자산 공정가치라는 게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순자산 공정가치라는 결국 뭐가 돼요? 자, 이날 현재 장부가액이 합치면 2억이잖아요. 그렇죠? 자, 순자산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특정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다가 뭘 더한 거예요? 지배권 획득일의 과소평가액을 더한 거예요. 그게 순자산 공정가치예요. 지배권 획득일의 일의 과소평가액 이걸 더한 거예요. 이게 공정가치 이게. 그래서 나중에 소수주 지분을 계산할 때는 요 금액 곱하기 지분율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억 못해도 돼요. 뒤에 계산해 보면 또 되니까. 저 공정가치가 뭔지 이해를 하셨죠? 이런 뭐 배경 설명을 좀 아셔야 연결을 좀 더 잘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순자산 공정가치가 뭐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지배권 획득일 현재 연결점을 표방할 때 종속해서 순자산이 있는데, 자, 그러면 저건 이제 공정가치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거기 있는 얘기에서는 이런 얘기가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조건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이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때, 연결재무제표예요. 이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이 B사의 순자산은 반드시 공정가치로 포함돼야 되잖아요. 지배권 획득의 공정가치로.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장부가액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A사와 B사의 재무표를 단순하게 합산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요 금액은 연결재무표에 단순하게 합산될 거예요. 언제나 A 플러스 B 이렇게 더해서 시작하니까. 자, 문제는 얘만 안 되고 있는 거죠. 얘만. 그렇죠? 지배권 획득일 현재 순자산 과소평가액은 우리가 더해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더하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순자산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금액은 얘는 그냥 A사와 B사를 단순하게 합산할 때 그냥 단순하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순자산 과소평가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이건 좀 아까 했던 투자 수익과 자본 계정을 상계 제거할 때 투자 수익 금액과 순자산 장부가액 곱하기 지분율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게 아까 분기할 때 그잖아요. 차변과 대변에 여기 투자 수익이 있는데 여기 순자산 장부가액 B사의 자본이 있었잖아요. 요 금액과 요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순자산 과소평가를 썼고 나머지를 영업권을 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 제거 분계를 하는 과정에서 순자산 과소평가가 여기다 합산되고 영업권 가액이 여기서 합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합산이. 그래서 거기다 135페이지는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에 파란색 글씨를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135페이지에 지배권 획득일 현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종속회사 순자산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은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한 후 연결제거 분계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개별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하는 경우 지배권 획득일 현재 종속회사 순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합산된다. 그래서 문제는 순자산 과소평가액 문제가 됐는데 두 번째 문단에서는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순자산 과소평가액과 영업권은 종속회사의 자본을 지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상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인식된다. 아까 이 분계를 이해하시겠죠? 이 분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다 자산을 썼잖아요. 그럼 자산을 이만큼 늘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순자산 과소평가를 늘려놓는 거고 영업권을 썼죠. 영업권을 늘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방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봐요. 연결 제거 분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묻지도 않는다니까요. 연결 제거 분계를. 그럼 연결 제거 분계를 못하면 그건 바본 거죠. 연결 제거 분계는 그냥 이 베이직인 거예요. 이게. 예? 그냥 이게 이건 거예요. 이게. 베이직. 이게 이건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연결 제거 분계를 할 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있어요. 어떻게 푸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예?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도 언젠간 돼요. 그렇죠? 언젠간 돼요. 뭐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는 언제 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실무에서 연결하러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해야죠. 어렵다 그러고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파트너한테. 연결 감사 며칠이나 하겠어? 그러면, 한 10일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걸 뭐 이렇게 오래 걸려? 그러면, 여기가 복잡해요. 자회사가 하나밖에 없는 회사가 아니고 2개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군요. 제 아는 선배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와서, 저랑 같이 합격한 선배인데, 저한테 와서 이랬어요. 야, 너 이런 거 감사해봤니?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야, 우리 연결재무제표 작성하는데 이런 거 해봤어. 종속회사가 15개고 예? 해외 지분법 피투자회사가 25개며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원이에요. 미원. 지금 대상그룹인데 거기 감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연결재무제표 해봤니? 야, 하려면 머리 아파 죽을 것 같아. 요즘은 회사에서 작성하지만 옛날엔 회계사들이 다 가서 작성해줬거든요. 야, 이거 머리 아파 죽겠어. 그래서 아니 혼자 가서 하시지 마시고 다른 사람 같이 가서 하시지요. 우리 팀에 있는 걔 있잖아. 걔랑 같이 갔는데 지분법 하나 시켰더니 그것도 한참에 그냥 승질 나갔고 그렇다고 나 혼자 가기 뭐해서 그냥 같이 가긴 하는데 걔한테는 그냥 지분법만 하라 그래. 그 지분법도 하루 종일 해. 그러거든. 지분법에서도 내부 거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길래, 야, 이거 되게 어렵다. 야,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수고하세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힘드시겠어요. 자, 그렇게 연결 감사를 나갈 때는 무신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파트너가 다른 일을 안 시켜요. 그렇죠? 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 이게 이제 회사 다니는 때 해야 되는 기본적인 거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할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이게 군대의 기본이죠. 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계만 해갖고는 이게 빨리빨리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연결재무제표상에 있는 금액들을 쫙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계산할 거예요. A사의 재무제표상의 금액에다가 B사의 재무를 일단 더하고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산과 부채를 계산할 때 여기다 뭐가 더해지겠어요?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자산 과소평가액이 더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계해가면서 더하고 빼가지 말고 순자산 과소평가액은 우리가 지분법 할 때 주식 취득의 차이를 계산하고 그걸 순자산 과소평가로 안분하고 그 다음에 영업권에다 배분할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순자산 장부가액에다 배분된 금액이 있을 거니 과소평가액이 A사와 B사의 전부를 단순하게 더한 상태에서 그걸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더하고 하는데 옆에 사람은 분개하면서 하죠. 예? 분개하면서 갖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러면 18점, 작년에 18점짜리인가 15점짜리 나왔다는 건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그거 풀다가는 나중에 저걸 못 풀어요. 중급회계를 하나도 못 푼다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중급회계 쪽은 누구나 다 풀잖아요. 누구나 다 풀어요. 어느 정도 하면. 그래서 중급에서는 별 점수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 재무회계를 잘하려면 고급회계 쪽을 잘해야지만 점수 차이가 탁 나는데, 고급회계를 연결, 제거, 분계를 다 해가면서 더하고 빼고 이렇게 계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중급회계 풀 시간이 없으니까 어차피 점수는 비슷해져요. 비슷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점수가 깎여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그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A사와 B사를 단순하게 더한 상태에서 뭔가를 더하고 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2차 강의 할 때는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이제 고급회계 그냥 기본 강의니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이제 해보죠.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136페이지에 오면은 가로 3번에 보면 지배권 획득일에 인식한 투자 차익과 평가 차익의 처리가 있어요. 그러면 지배권 획득일에 우리는 자, 이거를 이제 투자 수익과 자본 계정을 상기하는 과정에서 요 금액을 인식하고 요 금액을 인식했다고 했잖아요, 영업권을.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삼각해서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상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상을 하고 난 다음에 얘가 다 이게 삼각돼 버린다고 이렇게. 그렇죠? 순자산 과소평가액이 삼각되는 이유가 뭐예요? 순자산 장부가액이 삼각됐기 때문이죠. 얘가 비용 처리됐기 때문에 얘도 같이 이렇게 삼각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그걸 우리가 이제 지분법에서는 순자산 과소평가액의 삼각 또는 뭐 영업권의 삼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개별 재무제표상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지분법 손익으로 일괄 반영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하지만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항상 뭐가 되냐면 그를 개별적인 계정감으로 직접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게 있잖아요. 기계장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있었죠. 자, 이거에 과소평가액이 있고 이게 안분을 했잖아요. 그렇죠? 안분할 때 이게 100원이고 이게 200원이죠. 그럼 이 중에서 80%라면 이게 80원이고 160원이게 됐는데 얘를 생각할 때 2007년도에 생각하는 2008년도에 생각하는 금액이 이게 얼마냐면 뭐 다 팔렸다 그러면 80원. 그러면 요 금액은 160원인데 10년간 생각한다 그러면 16,000원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이렇게 96,000원을 생각했죠. 그래 이 96,000원을 지분법익을 계산할 때 단계순위 곱하기 지분율 마이너스 삼각에서 96,000원을 계산하잖아요. 연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개별적인 계정과목을 다 사용해서 요 금액은 매출원가로 요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직접 다 회계 처리를 직접 다 해가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원가라고 하는 금액도 바뀌고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금액도 바뀌고 여기는 기계장치에 대한 취득원가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런 거를 이제 일단 거기 예제 3번에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부러 지금 현 상태로서는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137페이지에 보면 요구사항 3번에 보면은 개별 재무제표에 단순 합산액을 거기다 써놨어요. 단순 합산액을 써놨을 때 연결 재무제표로 어떤 금액이 될 건가? 이걸 좀 연습해보라고 해놓은 거예요. 얘만 그냥 해봤어요. 심심해서. 자, 그러면 예제 3번을 가지고 해보세요. 중급회계에서 공부하시는 지분법과 전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분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취득원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죠. 거기 보시면 137페이지에 오면은 예제 3번의 가로 1번을 보면
2008년 1월 1일 B사 주식의 80%를 14만 원에 취득하고 지배권을 획득했다. 자본 계정은 자본금 10만 원과 이익잉여금 2만 5천 원 구성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됐죠. 자, 14만 원이 취득 원가인데 이렇게 됐죠. 자, 1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에다가 자, 2만 5천 원이라고 하는 이익잉여금이 있고 여기다가 지분율 80% 곱한 금액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4만 원의 주식 취득일의 차이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과소평가액이 재고자산, 토지, 기계장치가 있죠. 자, 재고자산이 있고, 자, 토지가 있고, 자, 이제 기계장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장부가액이 있었고, 자, 공정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예? 자, 장부가액이 얼마냐면 8만원, 10만원, 5만원. 자, 8만원, 자, 10만원, 이게 5만원. 그러면 이게 얼마 되냐면 여기 23만원 이렇게 됐죠? 아, 이거 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9만원, 11만원, 7만원 이렇게 됐어요. 9만원, 11만원, 그러니까 7만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과소평가액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과소평가액이 만원, 만원, 2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지분율을 곱하는 거죠. 내가 몇 프로를 샀냐면은 80%를 샀어요. 그럼 8,000원, 여기도 8,000원, 여기다 16,000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남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남는 금액이 8,000원이 있죠. 이거를 영업권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영업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합친 게 4만 원이 됐죠. 4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얘를 이제 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 2008년에 이제 상각을 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자, 여기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는 지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분법에서는 내가 산 것만 계산하면 되죠. 여기서 지분율이 너무 높아서 부담스러우면 확 깎아버리면 지분법이 되죠. 그렇죠? 80%가 부담스러우면 20%로 바꾸면 중대한역을 행사하는 지분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4배로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졌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항상 누구 것도 계산해야 되냐면 소수주 것도 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수주, 내가 살 때 같이 산 인간들이 있어요. 소수주주, 20% 그들 것도 계산하는 거예요. 예? 얘도 같이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그들 것도 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2,000원이 있고, 자, 여기에 2,000원이 있고, 자, 여기에 4,000원이 있죠. 자, 순자산 과소평가액 중에서 지금 왜 소수주가 얼마 주고 샀느냐? 이거는 비밀이에요. 자료에서 항상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금액을 주고 샀겠죠, 틀림없이. 어떤 금액을 주고 샀는데, 그 금액에다가, 자, 순자산 장부액 곱하기 지분율만큼 주고 샀을 거 아니겠어요? 20%만큼. 그러면 걔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금액은 다 뭘로만 구성되어 있냐면은 순자산 과소평가액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산하면 소수주가 산 금액이 얼마인지를 역산해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역산해낼 이유는 없어요. 이게 아무도 안 묻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자, 계산됐죠. 근데 여기는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얘가 8,000원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삼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가로 2번에 보면, 순자산 과소평가액 중 재고전은 2008년 중에 전액 판매가 됐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5년간 정예법으로, 토지는 2010년에 팔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2008년도, 뭐 2009년도, 2010년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괜히 칸을 쭉 펴놨네. 자, 재고자는 2008년에 다 팔았죠? 자, 8,000원, 8,000원 이렇게 된 거예요. 8,000원, 2,000원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는 2010년에 가서야 이제 8,000원, 2,000원 쓰시면 돼요. 거기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몇 년간 생각하냐면은, 자, 기계장치는 가로 2번에 보시면 5년간 생각하는 거니까, 자, 5년 남았죠. 그러면 5년 남았으면 3,200원 이렇게 됐죠. 자, 5년 남았으면 800원 이렇게 됐죠. 자, 영업권은 몇 년간 생각하기로 했냐면 거의 10년간 생각하기로 했어요. 800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될까요? 자, 연결해서는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필요 없어요. 알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게요. 지분법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안 써놓으면 좀 허전하잖아요.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써보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이게 12,000원. 그래서 그렇죠. 자, 여기 이제 2,8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합계 금액을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써놓으세요. 그냥 뭐 써놓는다 뭐 돈 드나요? 써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고급회계에서도 이런 건 묻는다 이런 게 가끔씩 지분법 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지분법 이익이 얼마냐 개별 재무제표에 보고될 지분법 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분법 이익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지분법 이익을 연결 제곱무게를 다 하면서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단계순위 곱하기 지분율 마이너스 상가액 이렇게 계산할 거니까
요 합계를 써놔야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분법이 이걸. 나중에 다 필요해요. 합계가. 알 필요는 없는데 연결 재무제표만 작성하는 거다. 그러면은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 본다. 그러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됐죠? 자, 이제 이걸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이제 재고산과 그 이제 연결 재무제표가 뭘 한다 그랬어요. A사와 B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한 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줘요? A사의 재무제표, B사의 재무제표 이렇게 더해서 줘요. 더해진 게 각각 준다고 할까.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연결 재무제표에 보고될 재고자산이 얼마냐? 연결 재무제표에 보고될 토지가 얼마냐? 연결 재무제표에 보고될 기계장치가 얼마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뭘 계산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재고자산 다 토지,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거기 순액이죠. 자, 장부가액을 물어봤어요.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영업권, 매출원가, 감가상각비. 영업권, 자, 매출원가, 자, 감가상각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돼 있냐면,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돼 있죠.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단순 합계로 사는데, 그건 아무렇게나 쓴 거예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글 써놓은 거라고요. 별 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 두 개를 그냥 단순하게 다 더해놓은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자, 그러면 거기다가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다가 요 순자산 장부가액이 뭘로 더해야 돼요? 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을 상계 제거하는 과정에서 순자산 과소평가 영업권이 가산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과소평가액이라고 하는 금액, 요 금액이 있는데, 이제 지배회사 지분이 이만큼이고, 수수주 지분이 이만큼이잖아요, 이렇게. 자, 요 금액이 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을 상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합산된다, 이런 얘기예요. 단순 합산할 때 요 B사의 개별 재무제표는 장부가액으로 돼 있었겠죠? 다 뭘로 돼 있어요? 다 얘로 돼 있는 거예요, 얘로. 이렇게. 예? 8만원, 10만원, 5만원, 0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공정가치로 바꾸기 위해서는 과소평가를 다시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고자산 과소평가액을 여기다가 10,000원을 이렇게 더해야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을. 플러스,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 부분은 얼마를 더해야 돼요? 토지를 이렇게 10,000원을 이렇게 더해야 된다고요. 자, 기계장치는 얼마를 더해야 돼요? 기계장치는 20,000원을 이렇게 더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영업권은 얼마를 더해야 돼요? 자, 영업권은 여기는 내 것만 더하는 거예요. 8,000원을. 소수주권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8,000원을 더하는 거죠. 자, 얘네들 이제 더할 게 없죠. 자, 얘는 이제 과소평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요만큼이 합산이 되면 A사의 개별 재무제표에 있는 금액과 B사의 개별 재무제표에 있는 걸 더했으니까 요게 장부가액이고 요게 과소평가액이니까 요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B사의 순자산 공정가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자산 공정가치, 순자산 공정가치, 순자산 공정가치 이렇게 된 거예요? 주관식 문제 푸실 때 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무식하게 연결적으로 해서 다 하고 빼고다가 하나를 빼먹어서 틀리지 말고 이게 하지만 분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건 아주 그 베이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상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재고자산 8만원짜리가 1월 1일에는 틀림없이 있었다고요. 1월 1일 날에는 있었는데 12월 30일에는 여기 B에는 없잖아요. 이제는 팔려나가서. 그럼 과소평가된 게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상각한 것만큼 여기서 다시 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각할 때. 이렇게. 그러면 빼면 얘가 어디로 가요? 매출원가로 간다고요. 그럼 여기 매출원가에는 걔가 얼마로 계산되어 있겠어요? 매출원가에는 이 B라는 회사의 재고자산이 얘가 팔렸을 때 매출원가가 8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 때는 얼마 주고 샀냐면 9만 원에 샀으니까 매출원가는 9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세월이 옛날에 이 B라는 회사가 옛날에 재고자산을 8만 원 주고 사왔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2008년 1월 1일 날 지배권을 획득하는 그날 현재 이 재고자산을 기존 주주들로부터 9만 원 주고 샀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팔렸어 얘가 2008년도 중에 팔렸죠. 그러면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얘를 8만 원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나는 9만 원이 매출원가가 된다는 얘기가 내 취득원가가 9만 원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고자산이 과소평가된 걸 더했는데 그 재고자산이 이미 팔려나가서 사라졌으니까 없애버리고 요 금액만큼 여기다 매출원가에다가 10,000원을 이렇게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이 실제 계정가 뭐라는 거예요? 매출원가 이렇게. 그렇죠? 요 토지 얘는 나중에 팔렸을 때 실현되겠죠?
팔리면 걔가 어디로 가겠어요? 토지가 팔리면 무조건 처분손해고 가니까 요 두 금액의 차이를, 두 금액의 합을 처분손해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뭐가 됐어요? 얘는 감가상각비를 5만 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산 취득가액은 7만 원이니까 7만 원을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요 두 개의 감가상각비가 더 늘어나야 되죠. 4천 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4천 원의 감가상각비 늘어나니까 여기 감가상각비에 4천 원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죠. 그러면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4천 원이 줄어들겠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기액이라는 실제 회계 처리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계장치가 요 장부가액을 더한 거에다가 2만 원이 늘어나고 그러면 순자산 공정가치가 돼요. 지배권이 뜨길래 이제 거기다가 1년치가 지나게 되면 1년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죠. 그럼 누계액이 늘어나서 장부가액이 줄어들고 그만큼 감가상각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영업권이 있어요. 자 영업권을 생각하는데 800원을 생각했죠. 영업권을 계산했는데 자 그중에서 800원이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형자산상각비로 800원이 계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금액이 딱 계산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솔직한 얘기로는 뭐 연결적 의무가 하나도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야 더하고 빼라네 이거 되거든 이게. 예, 근데 연결적 분계를 다 하고 나면은 안 풀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걸 아시면서 아 이걸 더하고 빼면 답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연결적 분계를 해가면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만 연결적 분계는 다 기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기본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이게 참 재미 더럽게 없어요. 어떤 자식들이 이따 이걸 만들어내죠? 욕하면 안 되지. 자, 그냥 합병해버리지. 왜 이 참. 자, 이제 139페이지 오면 연결 단계 순위가 있는데, 자, 거기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얘기를 하죠.